안녕하세요. 수영쌤입니다. 2020년 5월 24일 ITQ 엑셀 특별시험으로 치러졌던 C형 시험지를 가지고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엑셀을 여시게 되면 시트 탭이 있는데요. 시트 탭 3개를 Shift 눌러서 다 잡아주시고 그 상태로 A열에 대해서 머리글을 오른쪽 클릭, 열너비 1로 맞춥니다. 그리고 시트 2를 마우스로 더블 클릭해서 제1작업, 시트 2는 제2작업, 시트 3은 제3작업으로 이름을 바꿔주시고요. 표는 제1작업에다가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작업 문제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올리버 직원급여 관리 현황이라는 표고요. 우리는 표가 1작업에 B4부터 J14까지가 적혀있기 때문에 미리 범위를 잡고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부서명 엔터 해서 쭈루루 작성할게요. 총무부 엔터, 전산실, 기획부, 기전총, 기총 이렇게 앞글자만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밀렸는데요. 지금 여기가 기획부, 그 다음에가 총무부, 그 다음에가 기획부의 인원수 엔터, 최대 띄고 월급여 괄호 열고 단위 1땡1 가로 닫고 엔터 직업명 엔터 김민서 엔터 정은희 엔터 쭉 작성합니다. 그래서 엔터 주민등록번호 엔터 911010-2 별 6개죠. 저기 하나 둘 셋 넷 다 6. 그리고 이게 반복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만큼을 복사해 놨다가 계속 쓰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581102 하이픈 붙여넣고요. 881005 하이픈 그 다음에 여기다 붙여넣은 다음에 나 1로만 바꾸면 되죠. 그 다음에 601225 하이픈 그 다음에 붙여넣고 여기도 1 911005 하이픈 붙여넣고요. 740302 하이픈 붙여넣는데 1이고요. 그 다음에 681212 붙여넣고 590708 하이픈 붙여넣고 1이고요. 엔터 나이 작성할게요. 29, 62, 32, 60, 69, 46, 52, 61 엔터 극포 엔터 3201, 212 쭉 작성합니다. 또 엔터 월급여 알트 엔터 가로 열고 단위 땡땡1 가로 닫고 2845200 숫자만 작성하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엔터 쳤을 때 총무부의 상여 가로 열고 단위 1 가로 닫고 띄고 합계 직원명 엔터하고 상여 알트 엔터 가로 열고 단위 땡땡1 가로 닫고 숫자만 작성합니다. 이게 60인지 80인지를 모르겠네요. 80이네요. 엔터 성별 탭 지기 하고 여기만 딸깍 클릭해서 나이로 바꾸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전체 B4부터 J14 잡아서 모든 테두리 한번, 바로 굵은 상자 한번, 안쪽만 해서 굵은 상자 한번, 그 다음에 전체 잡아서 굴림 주고 나머지는 이제 칸 합쳐주고 열너비 넓혀주고 이런 작업들을 지금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 둘 세 칸 두 칸 여기는 3칸 잡아서 병합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열너비들 좀 넓혀주시고 잘리지 않도록 전체 잡아서 가운데 하나 맞춰볼게요. 그리고 숫자들은 지금 우리가 오른쪽 정렬이 됐고 그래서 컷만 한 번만 찍어주면 되겠네요. 오늘도 틀이 나왔죠? 그
다음에 우리 상단에 도형 좀 할 겁니다. 1행부터 3행까지를 다 잡아놓고 오른쪽 클릭 행 높이를 25로 설정하고요. 25로 하는 것이 거의 적당하더라고요. 그래놓고 삽입에 도형, 상단 도형 들어갑니다. 순서도에 보면 카드라고 있어요. 카드. 그래서 카드가 얘가 카드네요. 카드 눌러놓고 드래그해서 그려주고요. 글자 작성해야죠. 올리버, 직원, 급여, 관리, 현황. 그 다음에 컨트롤 A로 블록을 잡아서 지금 굴림 24, 검정, 굵게 채우기 노랑을 하고 합니다. 홈 탭에 굴림 엔터, 굵고 24포인트에 검정 색깔, 채우기 노랑 색깔, 가운데까지. 그리고 그림자를 오프셋 위쪽이래요. 서식의 도형 효과, 그림자 오프셋 위쪽 골라주시고, 자, 결제란 할 겁니다. 옆에다가 세로로 하나, 둘, 세 칸, 컨트롤 눌러서 두 칸씩 다 떼고 병합을 시켜주고요. 전체를 잡아서 여기서 일단 굴림 서치해주고, 모든 테두리, 그리고 요만큼을 줄여야 어느 정도 비슷하죠. 결, 알트 엔터 제, 담당, 과장, 부장, 그리고 정렬을 가운데로 맞춰주시고, 그 다음 이제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 되죠. 문제에서는 카메라나 그림 복사 기능 쓰라고 하는데 저는 카메라 안 쓰고 그림 복사 쓸 겁니다. 그리고 원본 지울 거예요. 그래서 잡아놓고 홈 탭에 요렇게 생긴 거 복사 옆에 버튼 딸깍, 그림으로 복사, 확인, 빈대다 누르고 컨트롤 V 붙여놓고, 그리고 원본은 L부터 5열까지 잡아서 오른쪽 클릭 삭제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위치가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좀 맞춰볼게요. 내릴 거 내리고 조금씩 연러비들을 조정을 해가지고 표 양 끝이랑 그 다음에 결제란 양 끝이랑 딱 맞을 수 있도록. 이 정도 일치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결제란까지 끝났고 이제 주황으로 채울 겁니다. 우선 문제에서는 B4부터 J4, G14, I14, 즉 이 세 개를 지금 우리가 주황색으로 채우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잡아놓고 컨트롤 눌러서 딸깍딸깍 채우기를 주황색으로 해주시고, 자,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H14셀에 직원명 C5부터 C12가 표시되도록 하래요. 선택 표시. 그래서 H14셀 딸깍, 데이터 유효성 검사 딸깍. 그리고 제한 대상이 항상 시험은 목록입니다. 원본은 C5부터 C12까지. 그리고 확인. 직원명을 김민서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셀 서식 이 5부터 이 12, 즉 나이죠. 이 나이에 대해서 다 잡았을 때 숫자 뒤에다 세를 붙이라고 합니다. 잡아서 오른쪽 클릭 셀 서식,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 그리고 이거 G표준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뭐 컴마나 그런 들어가는 식이 아니기 때문에요. G표준 뒤로 큰 따옴표, 세 큰 따옴표 하고 엔터 치면은 이렇게 세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G5부터 G12를 월 급여로 이름 정의를 하라 라고 합니다. G5부터 G12 잡아서 이름을 월 급여 엔터. 그래서 이름 정의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X선 들어가게 할 겁니다. 궤선 잡아서 셀 서식 테두리에 이렇게 주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 자, 이렇게 하면 위에 상단 조건이 끝나고요. 하단에 있는 함수로 넘어갈 겁니다. 함수 첫 번째 문제 보면 성별 구하는 문제인데, 주민등록번호에 8번째 글자가 1이면 남성, 2이면 여성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별 구할 때 보면 보통 주민등록번호에 뒤에 자리 첫 자리가 1이냐 2냐 또는 3이냐 4냐에 따라서 남성, 여성을 구별을 하죠. 그래서 그거를 choose랑 mid 함수를 써서 하라는 소리입니다. 우선 쓰는 함수는 choose를 먼저 써야 됩니다. 저는 choose
괄호 열고, 그 다음에 미드 괄호 열고. 자, 텍스트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글자를 미드 중간에서 빼올 거냐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텍스트 어디에서? 우리는 주민등록번호, 즉 D5셀에서 컴마 몇 번째부터? 8번째부터. 왜냐면 문제에서도 8번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8번째부터 컴마 넘 찰스 몇 개, 하나의 글자가, 그것이 괄호 닫고, 컴마 밸류 1이 나오면 우리 뭐다? 남성이다 라는 겁니다. 자, 큰 따옴표 남성 큰 따옴표, 컴마 2가 나오면 큰 따옴표 여성이겠죠. 남성 아니면 여성, 그거 둘 외에는 없죠. 그래서 이 상태로 괄호 닫고 엔터. 그럼 당연히 주민번호가 첫 자리가 2이니까 여성이고요. 채우기 핸들 내리다 보면은 여성, 또 중간 남성, 1이니까 남성,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서식 없이 채우기에서 테두리가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 해주셔야 되고요. 자, 이제 직위 구해볼게요. 급호에 왼쪽에 있는 두 글자가 21이면 과장이고요. 31이면 대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급호에서도 보면은 지금 왼쪽에 두 글자가 21이래요. 21. 그리고 31이면 대리고 그 외에는 사원입니다. 그럼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사원이란 소리죠. 왜냐면 급호의 왼쪽 두 글자가 21도 아니고 31도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제 직위 한번 함수 구해볼게요. 저는 if 함수, 그냥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if가 필요하고, 왼쪽에는 두 글자를 빼야 되기 때문에 left 함수가 필요합니다. left 어디에서? 우리는 급호라는 거, 즉 F5셀에서 컴마 왼쪽에서 두 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2라고 쓰셔야 돼요. F5, 2 괄호 닫고 는 21이래요. 대신에 여러분들 이게 중요합니다. 레프트 함수는 추출하게 되면은 아무리 숫자 형태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문자 형태예요. 그러니까 는 21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돼요. 는 큰 따옴표 21 큰 따옴표가 맞습니다. 애초에 레프트 함수 추출하게 되면은 그건 텍스트 형식을 갖게 돼요. 그래서 큰 따옴표 21 큰 따옴표를 해주시고 컴마 사실이면은 우리는 과장이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과장. 그래서 큰 따옴표 과장 큰 따옴표라 쓰시고요. 컴마 false 거짓이면 21이 아닐 때 얘기입니다. 아닐 때는 우리가 두 개가 있죠. 지금 대리이거나 사원이거나. 그래서 또 한 번에 if 함수가 또 한 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첩해서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시 if 함수를 여기서부터 복사를 해서 컴마까지를 복사를 해요. 저는 컨트롤 C 복사, 뒤로 컨트롤 V 붙여놓고요. 21이 아니라 2번에는 31입니다. 31일 때는 대리, 그러니까 큰 따옴표, 대리 큰 따옴표고요. 컴마 과장도 아니고 대리도 아니었어요. 그럼 우리 나머지는 사원으로 직급을 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따옴표, 사원 큰 따옴표 괄호 닫고 한 번 더 닫아야죠. 그냥 if를 두 번 썼으니까. 그리고 엔터. 그러니까 32 앞 글자가 3이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으니까 사원인 겁니다. 지금 채우기 핸들 쫙 내려주시고, 역시 얘도 서식 없이 채우기로 해서 테두리가 어긋나지 않도록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갈게요. 자, 기획부의 인원수입니다. 기획부가 몇 명이냐라는 거를 함수 countIf랑 %를 이용해서 구하고 명자까지를 붙여야 됩니다. 현재. 자, 기획부로 그냥 사람을 얻는 3개 되면은 하나, 둘, 3개가 나오죠. 그러니까 정답은 우리가 3이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자, countIf로 는 countIf 가로 열고 range가 조건 범위죠. 많은 부서 B5부터 B12 중에서 컴마 난 뭘 찾는다? 큰 따옴표 기획부를 찾는다. 그리고 괄호를 닫고 %, 큰 따옴표, 명, 큰 따옴표 해야 우리가 3명이라는 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많은 부서명의 range 중에서 기획부가 크리테리아 찾는 조건이 뭐냐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최대 월 급여입니다. 그래서 정의되는 월 급여를 이용해서 구하라 하고 맥스 함수를 줬죠. 저는 맥스 괄호 열고 우리가 아까 이름 정의한 거는 월 급여라고 이름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월 급여 괄호 닫고 엔터 하면은 4560000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456만 원이죠.
그래 표시 예에 뭐 컴마라고 이렇게 적혀 있진 않지만은 그냥 저는 이거 컴마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찍거나 안 찍거나 이거에 대해서는 뭐 감점 사항이 아니에요. 뭐 표기 예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총무부의 상여 합계입니다. 서밋 함수를 이용해서 구해보래요. 그러니까 총무부가 상여가 도대체 다 합쳤을 때 얼마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는 서밋 함수를 써가지고 많은 범위, 그러니까 레인지가 조건 범위죠. 많은 부서명 중에 B5부터 B12 중에서 컴마 크리테리아 뭘 찾냐, 큰 따옴표 총무부를 찾아요 라는 뜻이고요. 컴마 sum range, sum 더하다 range 범위, 뭘 더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상여 합계라고 했기 때문에 H5부터 H12까지를 더해줍니다 라고 하면 돼요. 자, 걸어 닫고 엔터. 그리고 얘도 역시 컴마를 찍어서 조금 표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나이에요. H14셀에서 선택한 직업명에 대한 나이를 구하라 라고 합니다. 김민서의 나이면 29세죠. 이걸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거예요. 브이로그로 구할 겁니다. 는 브이로그 괄호 열고 룩업 밸류 찾을 값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H14셀에 해당하는 직원을 찾습니다 라는 거고요. 콤마 테이블 어레이 어디에서 찾냐, 찾을 표가 어디냐 라는 겁니다. 우리는 직원명의 김민서니까 C5부터 같은 직원명부터 찾아주셔야 돼요. C5부터 H12까지. 그래서 항상 이거에 해당하는 게 직원명이면 직원명의 첫 번째 셀부터 항상 찾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 들어가기 전까지 여기까지가 범위예요. C5부터 H12까지가. 그러면 여기서부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나이라는 거는 세 번째 열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다음에 할 인수가 컴마하고 COL 인덱스 넘버 이걸 3이라고 처리하시면 돼요. 왜냐면 가로로 세 번째 열에 있으니까. 그리고 컴마 우리가 정확하게 나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근사치의 나이가 있으면 안 되죠. 정확한 나이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영어를 first 또는 숫자를 0을 기재합니다. 괄호 닫고 엔터. 나이 29까지 나오죠. 다음 마지막 7번 조건 서식입니다. 월 급여 셀의 데이터 막대를 녹색입니다. 월 급여 G5부터 G12까지를 잡아서 조건부 서식 데이터 막대에 아무거나 녹색 주셔도 돼요. 그라데이션도 단색이든. 저는 그라데이션 채우기로 가볼게요. 그라데이션 채우기에 녹색 주시고 다시 조건부 서식에 규칙 관리를 들어가셔서 편집에 최소값은 최소값, 최대값은 최대값 이렇게 주셔야 최소는 아예 그냥 막대가 색깔이 안 보이다가 최대로 갈수록 막대가 아예 다 칠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1작업을 지금 마쳤고요. 자, 다음에 2작업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작업은 역시 고급 필터란 표서식 문제고요. 1작업에 B4부터 H12를 컨트롤 C 복사를 해서 2작업에 B2에다가 붙여 넣습니다. 그리고 샵샵샵샵이나 지금 잘려있는 것들은 열 너비가 좁아서 그런 거니까 열 너비를 사이사이를 넓혀가지고 잘리는 부분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고급 필터에서 언급하는 건요, 부서명이랑 상여 두 개를 언급을 해요. 그래서 부서명, 그 다음에 컨트롤 눌러서 상여. 그래서 컨트롤 C 복사를 하고요. 필드 자체를 조건이지 B13에다 붙여 넣습니다. 그리고 부서명이 전산실 이거나 5할 조건이죠. 상여가 100만원 이하래요.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고, 자, 이랬을 때 우리가 데이터를 걸러낼 겁니다. 그래서 위에는 표 아무데나 하나 잡아놓고 데이터 고급. 자, 목록 범위는 표 전체고요. 조건 범위는 아래가 조건 범위, 다른 장소의 복사, 복사 위치 B18셀, 그리고 확인. 그럼 이거에 대한 결과가 아래로 나오고요. 전체를 잡아서 홈 탭에 채우기 없음을 지정해 주시고, 여기서 표 서식에 보통 6번째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2작업이고요. 자, 3작업 넘어가 볼게요. 피벗 테이블 문제입니다. 피벗 테이블은 역시 1작업에 있는 내용을 이용을 하고요. 자,
자, 1작업에서 똑같이 아까랑 같습니다. B4부터 AG12는 맞는데 대신에 컨트롤 C에서 복사가 아니라 얘는 바로 잡아서 삽입 탭으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피벗 탭을 딸까? 넣을 위치는 기존 워크시트에 제3작업에 B2에 스타트하죠. 그래서 B2에다 누르고 확인. 자, 배열해 볼게요. 부서명은 열 레이블로 가죠. 왜냐면 총무부, 전산실 기획부 이렇게 가로로 적혀 있으니까 나이는 이렇게 밑으로 세로 방향을 적혀 있기 때문에 행 레이블로 가야 됩니다. 나이는 행 레이블. 나머지 요 두 개의 자리에 해당하는 것이 값입니다. 직원명하고 그 다음에 상여, 단위원 이렇게까지고요. 이게 배열이 끝나면은 글자를 이제 바꿔야 돼요. 열 레이블 대신에 부서명, 행 레이블 대신에 나이, 개수 직원명은 맞는데 합계 상여가 아니죠. 그래서 여기를 최대값이라 했기 때문에 저희도 이거 최대값으로 바꿀 겁니다. 더블 클릭해서 최대값 바꿔주면서 뒤로 단위원까지를 붙이셔야 돼요. 이렇게. 이거 안 적으시면 안 돼요. 여기 뒤에가 단위원이라는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다 반드시 단위원을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1번 문제입니다. 현재 나이의 부서명별 직원명의 개수와 상여의 최대값을 구했고요. 그 다음에 나이를 그룹화할 겁니다. 나이 아무거나 하나 잡아서 오른쪽 클릭, 그룹, 시작. 여기서 시작은 지금 21부터 스타트하죠. 21부터 끝은 80까지고요. 사이에 우리가 20살씩 띄워져 있죠. 그리고 확인하시면은 요렇게 해서 그룹으로 묶이고요. 그 다음에 레이블 있는 셀병 및 가운데 맞춤할 겁니다. 아무데나 하나 잡아서 오른쪽 클릭,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 옵션 들어가시고 레이블이 있는 셀병 및 가운데 맞춤 체크하시고 바로 정렬은 나중에 할 거고 빈 셀은 별 2개입니다. 빈 셀 표시에 별별. 행의 총합계 지우래요. 유형 및 필터 쪽에서 행 총합계 표시를 풀어주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정렬할 겁니다. 총무, 전산, 기획부. 즉 희영부터 기억으로 우리가 지금 내려가죠. 그래서 부서명에서 버튼 딸까? 내린 탓을 정렬하면 총무, 전산, 기획으로 나올 겁니다. 정렬 끝나면 나머지는요, 숫자 부분 요렇게만 잡아서 홈탭에 컴마 찍고 가운데 하시면 끝이에요. 그러면 요게 출력 형태와 맞게 작성을 하는 겁니다. 요 부분까지를 컴마 찍으면서 가운데입니다. 이제 숫자 비교해 볼게요. 1113, 그 다음에 제일 끝에 1747600, 그 다음 사이에 다 숫자 맞죠? 그리고 836,800, 1874080, 1874080, 321, 1340, 000 이상 없죠. 그래서 만약에 이 데이터가 이상 있을 때는 1작업에서 여러분들이 오타를 하신 거기 때문에 1작업에서 데이터를 수정하시고 다시 3작업에 돌아오셔서 피벗 테이블을 한번 새로 고침해 주시게 되면 다시 이렇게 반영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피벗 테이블까지를 마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4작업 차트 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차트 작업은 1작업 시트를 이용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1작업으로 가서 볼 거고요. 자, 차트를 딱 봤는데 김민서, 석지호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여기선 결국엔 직원명이죠. C4부터 C12까지를 잡아놓고 월 급여랑 나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이랑 월 급여 이렇게 해서 범위를 잡아주시면 돼요. 즉 C4부터 C12 필요 없는 사람들까지 다 잡으세요. 나중에 뺄 겁니다. 그래놓고 컨트롤 눌러서 24부터 22 다시 컨트롤 누른 상태로 마지막은 월급여죠. G4부터 G12 이렇게 해놓고 삽입 탭에 세로 막대형의 첫 번째 거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면은 바로 차트 이동을 하셔서 여기서 제4작업이라고 고쳐주시고 4작업 중요해요. 얘가 앞에 있으면 안됩니다. 뒤로 꼭 밀어주시고 클릭 드래그해서 밀어줍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저는 지금 불필요한 사람들까지 다 끌고 왔잖아요. 그래서 필요 없는 사람들을 다 빼줄 겁니다. 바로 리본 메뉴에서 데이터 선택이 있고요. 혹시라도 이게 안 보이신다 하시면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데이터 선택해 주시면 돼요. 눌러서 자, 제일 처음 해야 될 거는 지금 바로 행렬 전환을 합니다.
누르고, 자, 필요 없는 사람들 지워볼 거예요. 그래서 민서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 없죠. 제거. 지호 필요하고요. 아, 석지호였네요. 여기 호. 제가 이걸 최대로 확대해보질 않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요. 제가 언능 이거 다시 고쳐볼게요. 1작업에서 석지호고요. 그러면 또 2작업에서 여기를 호로 고쳤어야 되고, 호고요. 저점 이렇게 여러분들 실수하시면 이렇게 다 뒤집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시 하게 되면 이렇게 석지호로 고쳐서 나올 거예요. 데이터 선택, 행렬 전환. 아까가 누가 필요 없었냐면 은혜가 필요 없었어요. 제거. 지호 필요하고 성준. 그 다음에 슬비 필요 없죠. 제거. 선우, 동희. 그 다음에 현식이 필요하죠. 다시 행렬 전환을 돌아오면 필요 없는 사람들을 지금 지운 상태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범례가 글자가 한 줄이에요. 근데 지금 저희는 두 줄이죠. 이거 고칠 거예요. 그래서 순서 중요합니다. 필요 없는 것을 먼저 지우고 다시 행렬 전환 돌아와서 그 다음에 범례를 편집해야 됩니다. 순서가. 근데 범례를 먼저 편집해버리면 안 돼요. 그럼 나중에 그 불필요한 거를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월 급여 눌러놓고 편집. 타자로 다시 월 급여 가로 열고 단위 땡땡 원 가로 닫고 확인.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문제지를 봤을 때 1번, 2번, 3번, 8번을 지금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부터 순서대로 좀 내려갈게요. 자, 4번은 레이아웃 3번이에요. 그래서 차트 눌러놓고 디자인 쪽에 보면은 차트 레이아웃이라고 있습니다. 레이아웃 들어가면 안 돼요. 디자인 탭에 차트 레이아웃이라고 있는데 요거 3번 눌러주시고, 차트 스타일도 3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차트 영역은 마우스 오른쪽 클릭, 글자는 굴림 엔터, 11 엔터, 그리고 채우기가 있죠. 채우기 효과를 질감의 분홍 박엽지로 바꿉니다. 딸깍. 그 다음에 그림 영역은 마우스 오른쪽 클릭, 채우기를 흰색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차트 제목, 글자 컨트롤 A로 블록 잡아서 바꿉니다. 총무부 띄고 및 띄고 기획부에 띄고 급여 띄고 현황. 컨트롤 A로 블록을 잡아서 마우스 오른쪽 딸깍, 굴림에 20포인트, 이미 굵게 돼 있죠? 그래서 채우기 흰색, 테두리 검정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나이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시기는 꺾은 선으로 합니다. 나이가 지금 파랑색이죠. 파랑색. 근데 파랑색이 안 나와요. 그래서 1작업에서 나이 29세를 뭐 이렇게 좀 숫자를 올려볼 겁니다. 잠깐. 그럼 4작업에서 이렇게 싹 조금이라도 보이죠? 얘를 오른쪽 클릭, 계열 차트 종류 변경. 꺾은 선에서 네 번째 거. 이게 문제에서 원하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입니다. 그리고 확인. 다시 꺾은 선을 더블 클릭해서 보조축으로 바꿔줄 겁니다. 그리고 닫기. 해놓고 다시 1작업에서 수정하면 돼요. 29세를 수정하게 되면은 4작업 넘어왔을 때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저는 저렇게 값이 안 보이거나 작을 때는 1작업에 있는 데이터를 잠깐 수정하는 방법을 써요. 가장 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되셨으면은 보조축 지정 끝났고요. 레이블 배현식의 월급여입니다. 배현식의 월급여 막대 그래프죠. 얘를 한 번, 두 번 눌러주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 데이터 레이블 추가.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그래서 레이블을 표시를 하고 위치는 수정할 필요가 없죠. 눈금선, 선 스타일을 파선으로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눈금선을 더블 클릭해서 주 눈금선 서식에 선 스타일을 대시 위에서 네 번째 거 파선 골라주시면 되고, 자, 축 좀 볼게요. 기본 축은 고칠 거 없고 오른쪽에 보조 세로축을 고쳐야 돼요. 그래서 이거 창 나가지 않은 상태로 보조 세로축을 마우스로 딸깍 누르면 넘어갑니다. 뿅 하고. 자, 거기에 고쳐야 될 거 최대값을 고정 80이고요. 그 다음에 주 단위는 20으로 바꾸시면 되죠. 그리고 닫기. 그러면은 문제처럼 완성이 되고, 마지막 우리가 법리는 이미 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도형만 남았어요.
삽입에 도형. 그래서 여기서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클릭해서 그려주고, 요거를 조절점을 위치를 옮겨주고요. 최고급여라고 씁니다. 이제 고쳐야 됩니다. 홈 탭에서 글자 굴림 엔터 11포인트고 가운데 채우기 흰색, 글자색 검정. 이거 필수예요, 여러분들. 기억합니다. 글자 굴림 11에 채우기 흰색, 글자색 검정, 가운데. 그래야 나머지 사항을 출 형태에 맞게 작성을 하는 겁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면은 우리가 지금 C형 4작업까지 작업을 모두 마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